안녕하세요. 이시타파 추봉기입니다. 오늘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중공의 남중국 해섬 강탈 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어떤 방식과 어떤 이론을 앞세워 불법적으로 섬을 빼앗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중국인 가운데 자주 언론에 오르내리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진찬룽 교수입니다. 그는 현재 중국 인민대학교 대외전략연구센터 주임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중국의 국사로도 불리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는 공개 강연에서 자주 중공의 전략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진 교수는 2016년 7월 23일 광저우 서든크럽 호텔에서 미중 전략 철학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습니다. 그는 미국과의 패권 다툼에 관한 본 강연에 앞서서 중공이 어떻게 남중국해 섬을 강탈했는지 그 내막을 자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그는 중공의 남중국해 영주권 주장이 말도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말입니다.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은 남중국해의 거의 모든 섬을 점령했었습니다. 진 교수는 이 점을 언급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일본은 전쟁에서 패했고 1946년 장제스 위원장은 그 섬들을 인수하라고 명했습니다. 이에 중화민국 내무부는 1947년 3월 11단선이라고 불리는 유명한 U자형 선을 그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작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중국과 베트남 관계가 좋아지면서 호찌민 베트남 주석이 마오쩌둥 주석과 저우얼라이 총리에게 베트남 의원들의 전통적인 의장이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그 후 마오 주석의 성인을 거쳐 11개의 섬 중에 2개를 치워버림으로써 11단선이 9단선이 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존 11단선을 9단선으로 축소한 해상 영토를 명시한 것입니다. 남중국해는 중요 해상 교통로이자 석유, 천연가스 등 부존 자원이 풍부한 지역이죠. 이 지역을 두고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 6개 국가 간 영주권 분쟁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고 이제는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다툼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진 교수는 중공이 남중국해 영주권을 주장하는 근거는 중화민국 시절 자체적으로 해상에 그은 11단선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에 당사자 나라들과 합의하지 않았고 오히려 무력으로 탈취를 했죠. 그런 후 베트남을 부추겨 미국이 맞서도록 하기 위해서 11단선 중 2개를 지워 9단선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국은 국민당 정부 시절이던 1947년 공식 지도를 만들면서 남중국해 가상경계선인 11단선을 설정했고 이를 선계한 중화인민공화국, 즉 중공은 1953년 9단선으로 변경한 새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한편 필리핀은 2013년 1월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내 개방권을 명확히 해달라는 취지로 국제상설중재재판소에 제소를 하게 됩니다. 재판소는 2016년 7월 중국의 9단선 주장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중공은 이를 무시하고 난사군도의 암초를 군사기지로 건설하는 등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중공은 11단선, 9단선을 해상에 그어 놓았지만 사실 1974년까지는 이 지역에 별 관심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곳에 석유가 난다고 알려지자 중공은 태도가 돌변합니다. 그때부터 남중국해 시사군도와 난사군도에 큰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죠. 중공은 겉으로는 남중국해의 평화와 협력 개발을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은 처음부터 무력을 사용했던 겁니다. 진 교수는 우리도 국력이 조금씩 강해지자 남중국해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우리가 남중국해에 최초로 개입한 때는 1974년 1월 19일의 시사해전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또 1974년 당시에는 남베트남과
북베트남이 통일되기 전이었고 남베트남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때를 틈타 우리는 남베트남 수중에 있던 시사군도를 가져왔다고 했습니다. 당시 북베트남은 오히려 중공에게 축하 서신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 북베트남은 남베트남과의 내전 중이었고 전쟁 장비 등 모든 것을 중공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달리 방도가 없었다고 합니다. 진 교수는 중공 해군이 입이 마르도록 칭찬하는 시사해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흥미진진하게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우리는 당시 적의 잠수함을 공격하는 데 쓰이는 작고 빠른 함정인 500톤급 구잠정 4척으로 쳐들어갔는데 베트남 함대는 당시 매우 강했다. 남베트남에는 4,000톤급 구축함 1척, 2,500톤급과 1,500톤급 호위함 각 1척, 그리고 600톤급의 대포를 장착한 배 한 척이 있었다. 당시 남중국의 함대의 참모장은 정면 돌파가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구잠정 4척에게 대함 지휘실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도록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우리는 대포가 아니라 사격 속도가 빠른 35mm 기관총으로 공격했다. 우리는 전투 능력도 좋지 않았다. 우리는 구잠정 4척에 있는 기관총으로 함장실을 집중 공격해 함장을 사살했다고 말했습니다. 진 교수는 중공 해군의 비밀 전투작전을 자세하게 밝혔습니다. 실수였는지 의도적인 것이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요. 당시 중공군은 남베트남 군함 한 척을 격침시켰고 나머지 3척도 크게 파손시키는 전가를 올렸지만 중공군도 구잠정 한 척을 잃었습니다. 그럼 만약 남베트남이 조금만 더 침착했다면 우리는 분명 졌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진 교수는 계속해서 1974년에 있었던 일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베트남 사람들은 시사군도와 난사군도가 모두 그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970년대 중반 들어서면서 중공이 큰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결국 1988년 3월 14일 양국 간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전세는 중공 쪽으로 급격하게 기울어졌고 중공은 이때부터 남중국해에 대해 발언권을 가지게 됩니다. 진 교수가 한 말은 석유를 빼앗으려면 무력에 의존해야 한다는 중공 고위층의 논리를 정확히 반영한 것입니다. 이 발언은 결국 평화를 원한다는 중공의 거짓말을 철저하게 폭로한 셈입니다. 진 교수는 약간 흥분된 어조로 말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는 1995년 우리는 필리핀 수중에 있던 메이지자오, 즉 미스치포 암초를 가져오면서 7개 섬을 차지하게 됐다. 베트남은 훨씬 더 많은 29개를 차지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그것의 소유권은 분명치 않다고 했습니다. 진 교수는 5년 전 남중국해 영유권 논쟁이 뜨거웠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섬들이 다른 나라와 더 가깝고 다른 나라가 이미 관할하고 있음에도 중공은 이를 무력으로 빼앗은 것입니다. 시진핑 중국 공산당 총서기는 국제적인 일은 모두가 상의해서 처리해야 한다며 누군가 주먹이 크다고 그 사람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된다고 거듭 주장했지만 정작 자신들은 남중국해에서 주먹을 휘둘러 왔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주먹이 더 큰 것을 보자 정반대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알고 보면 진 교수가 주장하는 중공의 남중국해 영유권 근거는 아주 터무니가 없습니다. 그는 일본 사람들이 남중국해 섬들을 모두 차지했다. 그러나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일본이 항복하면서 이 섬들을 우리에게 넘겨줬다. 이 사실이야말로 이 섬들이 전부 우리 것이라는 가장 큰 근거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또 2차 세계대전에서 우리가 승리한 후 일본의 손에서 가져왔다. 일본이 어디에서 그 섬들을
빼앗았는지 우리는 상관하지 않는다. 어쨌든 일본이 이미 이 섬들을 빼앗았고 이를 다시 우리에게 돌려줬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것이라 생각한다. 11단선을 그은 것이 그 근거다. 그러나 실제 국제소송까지 가면 확실히 문제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쭉 들어보셨다면 진 교수가 내세운 근거는 억지라는 사실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필리핀이 2013년 국제중재재판소에 제소했을 때도 재판소는 중공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진 교수는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1960년대 들어 이곳에 석유가 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주변국들은 이곳을 차지하기 위해 각축전을 벌이게 됩니다. 그러나 중공은 당시 각축전에 뛰어들 힘이 없어서 눈뜨고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중공의 힘이 조금씩 커지자 남중국해를 넘보기 시작하죠. 그는 우리가 남북 베트남 내전을 틈타 시사군도를 차지했다. 이 때문에 베트남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 화가 날 것이다. 여러분은 우리가 순진하다고 생각하면 틀린 것이다. 그는 또 2차 세계대전 이후 우리는 북한에서 미국과 3년 넘게 싸웠다. 그것은 총과 칼을 든 진짜 전쟁이었다. 그 후 우리는 베트남에서 60년대부터 70년대까지 10년 넘게 또 미국과 싸웠다. 당시 우리 군은 35만 명이 갔는데 규모가 매우 컸다. 이는 장기간 큰 나라와 싸운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진 교수는 중공이 남중국해 섬을 탈취하려는 한 이유가 석유 때문이었다고 시인했고 베트남 전쟁 당시 미국과 대적한 군대가 베트남군이 아닌 중국, 베트남 연합군이었다는 사실도 밝혔습니다. 진 교수의 발언은 중공 외교부를 난처하게 만들었지만 그는 개의치 않고 오히려 이를 자랑스러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또 우리는 힘이 생긴 후 70년대 우선 남중국해 시사군도를 차지하고 중사군도를 통제했다. 80년대에는 난사군도에 발을 들여놓았고 90년대에는 이를 조금 더 넓혔고 95년도에는 필리핀으로부터 메이지자오, 즉 미스치퍼 암초를 빼앗았다고 거침없이 말했습니다. 사실 필리핀 입장에서 보면 중공은 막가파였습니다. 중공은 메이지자오를 점령한 후 어장을 통제하면서 필리핀 어부들을 내쫓았습니다. 그래서 필리핀 사람들은 매우 화가 났죠. 메이지자오는 필리핀에서 겨우 200km 정도 떨어져 있는 섬입니다. 반면 중국 샤냐시에서는 무려 2000km나 떨어져 있고 필리핀 어민들이 수천 년 동안 고기를 잡아오던 것인데 어느 날 갑자기 중공이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자 필리핀 어부들로서는 황당하고 억울했을 것입니다. 중공이 남중국해에서 약탈을 감행하자 미국은 경계심을 점차 높이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 진 교수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이 우리에게 반대 입장을 취하기 시작한 것은 2012년이다. 2012년 4월 10일 남중국해의 항엔다우에서 중국과 필리핀의 충돌이 있었다. 우리 단속선과 필리핀 단속선이 대치했는데 필리핀이 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1997년부터 2012년까지 15년 동안 항엔다우는 사실상 필리핀이 더 많이 통제했다. 1년으로 치면 우리가 2주일 동안 통제하고 필리핀이 나머지 50주간 동안 통제했다. 왜냐하면 멀기 때문이다. 중공의 샤냐시에서 항엔다우까지는 1300km에서 한 번 가기도 쉽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또 항엔다우에 도착한 우리는 필리핀 사람들이 세운 비석을 밀어버리고 우리 땅이라고 외쳤다. 그러나 우리는 일주일 안에
되돌아와야 했다. 배는 작고 먹을 물도 없어 일주일밖에 생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우리 어민들이 필리핀에 인질로 많이 잡혀갔었는데 돈을 주고 그들을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진 교수는 중공이 필리핀이 장악하고 있던 항엔다오를 빼앗은 사실을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남중국해에서 일어난 이 항엔다오 사건은 미국을 크게 자극했습니다. 그는 미국은 중국이 지금 남중국해를 통제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매우 경계하고 있다. 미국은 2010년부터 아시아로 회귀하는 전략을 펴고 있다. 미국의 전반적인 전략은 중공을 잘 감시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미국이 남중국해의 영유권 문제에 직접 개입한 것은 2015년 중반부터인데 이는 인공섬 건설과 관련이 있습니다. 진찬중은 많은 특종을 터뜨린 후 시진핑에게 아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우리의 새 지도자가 등장한 후 태도가 강경해졌다. 남중국해 문제에 있어서 덩 샤오핑의 지시는 안정 유지가 우선이었고 영유권 주장은 그 다음이었다. 장점인가 후진타오는 그대로 이어받았다. 하지만 시 주석은 집권하자마자 달랐다. 게다가 그의 신부는 도련님이자 혁명원로 2세다. 그는 인공섬 조성 계획을 승인했다. 이 승인으로 인해 기적이 일어났다. 1년 반 동안 무려 3,200에이크의 땅을 조성했다. 이는 미국인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그래서 지난해 중반부터 미국이 직접 개입하기 시작한 것이다. 남중국해 문제는 미중 간 게임이 된 것이다 라고 아부하기 바빴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아시아의 하약고를 꼽히는 남중국해에 중국이 새 인공구조물을 설치하고 있어 필리핀 등 주변국들이 그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공구조물 설치 방법도 참 기가 막힙니다. 썰물 때마다 바닥이 드러나면 시멘트를 조금씩 부어서 말리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콘크리트 치는 기술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미국도 중국이 이 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해치고 있다며 행동에 나설 뜻을 비치고 있는데 만약 중국이 인공구조물을 추가 설치한 것으로 확인된다면 이 경우 갈등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남중국해에서 국제법이 적용되지 않아서 중국이 이를 차지하게 될 경우 다음은 우리의 서해까지도 넘볼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한국과 중국은 서해에서 배타적 경제 수역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데 중국은 해안선과 인구 비율로 서해 배타적 경제 수역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중국해 문제는 한국과 무관하다는 생각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중국은 국제법이 섬으로 인정하지 않는 암초에 인공섬을 만들어 영해 12마일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억지도 이런 억지가 없습니다. 국제법과 국제관행도 무시하는 중공, 우리 서해나 동해도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슈타파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댓글, 좋아요로 눌러주시고 지인들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원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